제 이름은 이명옥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 아들을 키운 이 집,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장바구니엔 배추랑 고등어, 두부가 들어 있었고요. 현관문 앞에 섰죠. 손이 저절로 비밀번호 패드로 갔어요. 매일같이 해온 동작이니까요. 숫자를 눌렀어요. 삐삐삐. 빨간 불. 다시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삐삐삐. 또 빨간 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사연을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삐삐삐. 또 빨간 불. 뭐지? 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요.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몇 초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정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단발머리.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엔 온기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벨을 누르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비밀번호? 내가 언제? 어제 저녁에요. 깜빡하셨나 봐요. 요즘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장바구니를 내어줬어요. 내 집인데 손님처럼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40년 동안 제 자리였던 그곳. 그런데 오늘은 왠지 앉아도 될지 허락을 구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장바구니에서 채소를 꺼내며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근데 이 배추 너무 큰 거 사셨어요. 요즘은 작은 거로 사야 낭비가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등어,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확인 안 하셨죠? 내일까지예요. 제가 오늘 다 요리해야겠네요. 손주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색 머리,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할머니 오셨어요? 제 얼굴이 살짝 밝아졌어요. 응, 지민아. 공부 열심히 하니? 네, 과제 중이에요. 지민이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지민이도 이제 날 안 보는구나. 예전엔 내 옆에 앉아서 수다 떨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여보, 힘들었죠? 씻고 오세요. 저녁 곧 준비할게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씻고 나왔어요. 제 옆을 지나갔죠. 준호야. 네, 엄마. 오늘 집 비밀번호가 안 열렸는데. 준호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거요? 미경이가 바꿨어요. 요즘 택배 도난 많다고 해서.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엄마, 어제 미경이가 말했다는데요. 엄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했어. 분명히. 근데 아무도 안 믿네. 준호가 식탁으로 갔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어머니도 오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았어요. 저, 준호, 며느리 그리고 지민이.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예전엔 이 식탁이 시끌벅적했는데 제가 손주들 이야기를 물으면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가족이 웃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고요. 며느리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어머니가 사오신 고등어예요.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 제가 급하게 구웠어요. 그래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다음부턴 유통기한 좀 확인하고 사세요. 이러다 배탈 나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민이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엄마 그냥 먹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민아 엄마가 뭐라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빠르게 말했어요. 어머니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제 방에 혼자 있었어요. 작은 방. 예전엔 안방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작은 방이 제 공간입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게.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죠. 표지에 보석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루비 목걸이 1985년 남편 선물. 다이아 귀걸이 1990년 결혼 20주년. 사파이어 반지 1995년 아들 대학 합격.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쓸어 내렸어요. 이게 제 전부예요. 평생 모은 전부.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실 불빛이 보였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 없이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지려나.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어제 산 재료들이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놓았던 자리가 아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침 준비하려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살짝 도마를 빼앗아갔어요. 빼앗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계란을 풀고 밥을 데우고 김치를 꺼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들.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 챙기셔야 해요. 오늘 병원 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특히 나이 드시면 뭐가 문제인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준호가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여보 출근 준비됐어? 응. 어머니 준호 씨 아침 차릴게요. 며느리가 준호 앞에 밥상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어요, 여보. 다행이다. 어머니가 사오신 재료로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고마운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지민이도 학교에 갔어요. 집엔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럼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어머니 방도 좀 정리하고요. 내 방은 내가 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제 방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옷들 언제 입으셨어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버릴까요? 그건 남편이 사준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안 입으시잖아요. 기부하면 다른 분들이 입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서랍도 열었어요. 그 서랍. 보석 목록이 들어있는 서랍.
어머니,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아, 네. 그럼 제가 안 볼게요. 며느리가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 뭔가를 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청소를 마치고 나갔어요.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달랐어요. 제가 놓은 자리가 아니었죠. 며느리가 봤구나. 오후에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명옥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 김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며느리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며느리가 찻잔을 내왔어요. 김 여사와 며느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 씨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요. 다들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며느리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가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미경아, 너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래도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다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가면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준호가 돌아왔고 다시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방 청소했어요. 오래된 옷들도 좀 정리하고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집 관리비가 요즘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다 내는 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나 예금 있으시면 그걸로 관리비 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우리가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아니, 그냥 제안이에요. 어머니도 이 집에 사시니까 관리비 정도는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지민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변했어.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내가 몰랐던 걸까?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어요. 보석 목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노려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준호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어요. 뭔가 나쁜 일이.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매일 제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보석을 더 안전한 곳에 옮겨야겠다고. 오후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만든 거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남편 생일.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비 목걸이, 다이아 귀걸이, 사파이어 반지, 진주 목걸이. 평생 모은 것들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황급히 금고를 닫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정리 좀. 며느리가 제 방을 쳐다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옷장 정리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가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 옷장 너무 오래됐어요. 새 거로 바꾸는 게 어때요? 이거면 충분해. 며느리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금고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금고예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중요한 거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필요 없어. 며느리가 금고를 만졌어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건 못 알려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네. 개인적인 거니까요. 제가 실례했네요. 며느리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어. 금고가 있다는 걸. 저녁 식사 때였어요. 며느리가 지민이에게 물었어요. 지민아, 할머니 생신이 언제더라? 3월이요. 몇 월 며칠? 3월 15일이요. 왜요? 아니, 그냥.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알아내려는 거구나. 금고 비밀번호를. 그날 밤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남편 생일에서 저희 결혼 기념일로.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보석들은 지민이에게. 며칠 후였어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며느리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친구예요. 그래요? 미경이는 지금 없는데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거실로 가는데 그 사람이 제 방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집이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한 35억은 되지 않을까요? 35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언니 왔어요? 응,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제 방 쪽을 슬쩍 봤죠. 친구가 돌아가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가 실례하지 않았죠? 아니, 그 친구가 부동산 일 하거든요. 혹시 어머니 이 집 시세 궁금하세요? 아니,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앱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집이 35억 정도 하네요. 35억. 며느리가 그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 혹시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내 명의야.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준호 씨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준호 씨는 외아들인데 당연히 준호 씨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노리는 게 확실해졌어요. 보석만이 아니라 이 집까지.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준호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아들은 아내 편이니까. 지민이? 지민이는 너무 어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싸움을 혼자 해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이었어요. 며느리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갔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혹시 길에서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다니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검진을 받고 약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제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닫고 나왔는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금고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어요. 보석함을 열었죠. 루비 목걸이 있어요. 사파이어 반지 있어요. 진주 목걸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 귀걸이가 없어요. 어디 갔지? 보석함을 뒤졌어요. 금고 안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다이아 귀걸이.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거. 없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몸은 괜찮으세요? 응.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니. 오늘 집에 누가 왔었니?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푹 쉬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이아 귀걸이 정말 없어요. 수첩을 꺼냈어요. 다이아 귀걸이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도난. 그리고 날짜를 적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디 두고 깜빡한 걸까?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 엄마. 내 귀걸이 봤니? 귀걸이요? 무슨 귀걸이요? 다이아 귀걸이. 내 아버지가 선물한 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데 없어요? 금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금고에 있던 거면 어디 안 갔을 텐데요.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봤어. 근데 없어.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다른 데 두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분명히 금고에 있었어. 그럼 금고 안을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제가 깜빡했다고 생각해요.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식사 후 지민이가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응, 지민아. 할머니 정말 귀걸이 없어진 거예요? 응. 금고에 있었는데요? 응. 근데 오늘 병원 갔다 왔더니 없더라. 지민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 혹시. 뭐? 아니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지민이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귀걸이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제 금고를 열었다는 게 문제예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지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귀걸이 못 찾았어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니. 왜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요? 가족한테 의심받고 싶지 않아.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금고를 다른 곳에 숨기기로. 옷장 밖으로 꺼내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시 바꿨어요. 이번엔 지민이 생일로.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또 열릴까봐.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뭘 가져갈까? 다음은 뭘 빼앗길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친절해졌어요. 겉으로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난 괜찮아. 며느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웃들 앞에서 완벽한 효부였어요. 명옥 씨 며느리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제 보석을 훔쳤어요. 증거도 없는데요. 며느리는 조금씩 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손주 지민이에게 말했죠. 지민아, 할머니가 요즘 많이 헷갈리셔. 내가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실 수 있어. 준호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런가요? 네.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나이가 드시긴 했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자꾸 그런 말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기억력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나 괜찮아. 어머니, 그래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며느리가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건강 체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나 안 가. 난 멀쩡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저는 정말 치매 환자가 될 거예요. 아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질 거예요. 며칠 후 집에 전단지가 왔어요. 요양원 전단지였어요. 편안한 노후 우리 요양원에서. 사진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며느리가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응.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나 안 가. 어머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는 건 좋잖아요. 나중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중에 저를 쫓아낼 거예요. 이 집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지민이는 거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먹니?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요. 어머니도 여기 오세요. 아니, 괜찮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밥.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없어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젓가락을 놓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됐을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문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석 목록을 봤어요. 다이아 귀걸이 옆에 도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뭐가 남았을까? 얼마나 더 빼앗길까? 그 생각을 하다가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하지만 누구한테? 준호는 아내 편이에요. 지민이는 너무 어려요. 이웃들은 며느리를 칭찬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민이가 집에 일찍 왔어요. 할머니 집에 계세요? 응, 지민아. 지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과제 자료 좀 찾으려고요. 할머니, 옛날 사진 있으세요? 응, 서랍에 있어. 지민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지민이가 수첩을 펼쳤어요. 보석 목록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석 목록이에요? 응. 다이아 귀걸이 옆에 도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민아. 네 할머니. 사실은 귀걸이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지민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정말요? 응.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증거가 없어.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일 거야.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할머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민이가 수첩을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거 보관할게요. 증거로 남겨둬야 해요. 고마워 지민아. 지민이가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며칠 후 지민이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할머니 이거요. 뭔데? 카메라예요. 작은 카메라. 금고 앞에 설치하면 누가 여는지 찍힐 거예요. 어머 이런 게 있구나. 네. 제가 인터넷에서 샀어요. 지민이가 금고 근처에 카메라를 숨겨뒀어요. 침대 밑 잘 안 보이는 곳에. 할머니 이제 누가 금고 열면 다 찍혀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 조심하세요. 엄마가 눈치채면 안 돼요.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꼭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가야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결국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환기 좀 시켰어요. 그래.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확인했어요. 위치가 조금 달랐어요. 누가 만졌어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지민이가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서 확인하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제 손을 봤어요.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냥.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 설치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찾아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카메라까지 설치하시고.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카메라까지 설치하셨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사실은. 사실은 뭐예요? 며느리를 의심하신 거예요? 아니야. 근데 내 귀걸이가 없어졌잖아. 그건 엄마가 어디 두고 깜빡하신 거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가 얼마나 엄마 모시느라 고생하는데. 준호야. 엄마 병원 가세요. 정말로.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엄마를 도둑이라고 하셔. 그게 아니라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말하지 마. 너까지 엮이면 안 돼. 지민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 안 가. 엄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꼭 가셔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카메라는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메모리 카드도. 증거가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예요. 아무도 저를 안 믿어요. 심지어 제 아들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병원 갑시다. 나 안 가. 엄마, 제발요.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저는 거부했어요. 난 멀쩡해. 병원 안 가. 준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그러는데 너희가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느리가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귀걸이 내가 가져갔지? 어머니. 아니야? 그럼 누가 가져갔어?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있는 사람뿐이야. 준호가 저를 막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보석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는 게 너무 슬퍼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사과하세요. 뭐? 미경이한테 사과하세요. 억울한 말 하셨잖아요. 난 사과 안 해. 난 틀리지 않았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라도 병원 모시고 갈 거예요. 너 날 어떻게 하려고? 필요하면 후견인 신청도 할 거예요. 후견인.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집도 보석도 모든 걸. 안 돼. 엄마, 선택하세요. 병원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저는 준호를 봤어요. 내 아들이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슬쩍.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저를 몰아세우려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알았어. 네? 병원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지민이도 같이 가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였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저는 다 통과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명옥 씨,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아주 좋으세요. 준호가 놀랐어요. 정상이요? 네. 치매나 인지 장애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민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대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싸워야 해요. 제대로. 며칠 후 저는 혼자 외출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저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속 상담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상황을, 며느리의 행동을, 아들의 태도를. 그렇군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언장요? 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집을 제 손주한테 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유언장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손녀 지민이에게, 보석들도 지민이에게. 예금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쓰고 남은 건 자선단체에 기부. 아들 준호에게는 채소 유류분만. 이렇게 하시면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했어.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언장 사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며느리가 뭘 하든 이젠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 청소 좀 도와주세요. 응.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물 좀 줄래? 네.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어요. 마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맛이 쓴 것 같았어요. 이 물. 왜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뭘 탄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며느리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며느리가 들어올까봐. 무서웠어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이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혼자 간단히 해먹거나 지민이가 사다 준 걸 먹었죠.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또 금고를 열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외출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죠.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며느리가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틀렸어요.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어요. 며느리가 짜증을 냈어요. 대체 비밀번호를 또 바꿨어?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금고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봤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거. 이제 증거가 있어. 내가 내 금고를 열려고 한 거.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저는 그냥 뭐? 내 보석을 훔치려고 했지?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전 어머니 보석이 필요했어요. 왜? 빚이 있어요. 카드 빚. 5천만 원.
저는 놀랐어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어머니 다이아 귀걸이 팔았어요. 4천만 원 받았죠. 정말로 며느리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집도 필요해요. 이 집 팔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아들이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준호 씨 명의로 하면 제 거나 마찬가지죠. 며느리가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이미 준호 씨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후견인은 준호 씨가 되고 제가 조종하면 돼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넌 정말. 네, 저 나쁜 년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순순히 요양원 가세요. 그럼 편할 거예요. 안 가. 그럼 어쩔 수 없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파? 어머니 병원 가야죠. 어머니 정신 이상하시니까.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민아 비켜. 이건 어른들 문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저를 감쌌어요.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지민아 지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하고 지민이까지 저를 오해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호야 이거 들어봐. 녹음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전 어머니 보석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어요. 카드 빚. 5천만 원. 어머니 다이아 귀걸이 팔았어요. 4천만 원 받았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여보 이건. 당신이 정말 엄마 귀걸이를 훔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빚이 5천만 원?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 보석을 훔쳐?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당장. 며느리가 짐을 쌌어요. 울면서 하지만 저를 쏘아보면서.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겼어요. 며느리가 나갔어요. 준호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엄마를 의심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용서해.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결국 며느리와 준호는 이혼했어요. 며느리는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에요. 보석들도 안전해요. 지민이는 자주 놀러 와요. 준호는 죄책감에 저를 더 잘 챙겨줘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두부 한 모 김치 된장찌개. 창밖엔 저녁 노을이 졌어요. 루비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고 있었어요. 지켰어. 내가 지켰어. 평생 모은 것들을. 내 자존심을. 내 집을.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남았어요.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 준호랑 지민이 셋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여보 나 잘 싸웠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비밀번호가 바뀌고 물건이 없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혼자 참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옥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익명 제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이었습니다.